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무더위 속 30에서 80mm의 세찬 장맛비가 예상되는데요.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비구름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폭탄급의 장대비를 쏟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30에서 8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경북 내륙에는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세찬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7도 가리키며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에는 29도에 그치겠고요. 당분간 열대야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아침 기온 25도 예상돼 대부분 지역에서 후텁지근하겠고요. 낮에는 32도까지 치솟아 덥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부터 기온도 더 올라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동해 연안에서 스쿠버 다이버를 동원해 수산물을 싹쓸이한 일당 6명이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이버들이 어획물에 부표를 달아두면 어선이 와서 건져가는 수법으로 주위의 눈을 피해왔는데요. 놀랍게도 이들은 단 7일 만에 성게와 뿔소라 등 모두 3.3톤, 시가 4천만 원어치가 넘는 수산물을 잡았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포항 영일만항 앞바다. 모터보트를 탄 스쿠버 다이버가 산소통을 메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조금 뒤 운반책인 어선이 나타나 불법 포획한 수산물 자루를 연신 옮겨 싣습니다. 항구로 옮겨진 자루가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또 이동하자 잠복 경찰의 검거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 트럭이 움직이면 있잖아. 트럭 잡아야 된대. 경찰이 트럭을 잡아 덮친 곳은 은밀한 작업장. 불법 포획한 성게와 뿔소라, 멍게 등을 손질하느라 분주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숙련된 다이버 3명을 동원한 조직적인 범행으로 단 7일 만에 수산물 3.3톤, 시가 4,200만 원어치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이버들은 물속에서 어획물을 잡은 다음에 자루에 담아서 부표를 띄워서 해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소형 어선이 따로 가서 그 부표를 건져서 육상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이버들은 모터보트를 이용해서 레저 활동을 한 것처럼 위장해서 입항하고 포항해양경찰서는 현장에서 붙잡은 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마을 공동어장이 아니더라도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시는 땅 밀림 현상이 발생한 토암산 아래 문무대왕면 범곡리유역에 사방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도 945호선 계곡부에 대해서는 사방댐 2곳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섰고 계곡부 모니터링 CCTV를 설치해 호우특보 시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산림청은 전국 땅밀림 위험지도를 연구 개발 중이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호우 전후 주기적으로 땅밀림 지역을 드론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청도와 함께 복숭아 주산지인 영덕에서 복숭아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이상기후와 병해충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는 복숭아 생산량이 3천여 톤을 넘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복숭아가 제철을 맞으면서 농가마다 수확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화기 수정률이 좋고 풍부한 일조량과 강우량으로 풍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이상기후에 탄저병까지 번져 한 나무의 열매가 10여 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00~300개씩 주렁주렁 열매가 달렸습니다. 올해는 날씨 조건도 좋고 기상의 좀 개화 시기 때 받쳐주는 바람에 좀 올해는 착화량이
보통 200개에서 나무당 200개에서 한 250개, 300개까지도 달린 나무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참 풍년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덕 지역 복숭아 생산량은 지난해 1,200톤까지 떨어졌는데 올해는 평년 수준인 3천여 톤의 생산량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덕군도 복숭아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농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덕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포장재 지원, 택배비 지원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30여 농가가 참여해 7번 국도변 영덕읍 남산리와 영해휴게소에서 복숭아 장터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경주시는 최근 영천과 안동, 예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전문 방역단을 신설했습니다. 방역단은 양돈 농가의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농장 주변 환경 등을 검토해 맞춤형 방역 컨설팅에 나섭니다. 또 야생동물 기피제 등을 설치해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농가별 방역을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일할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20년 뒤에는 대구의 취업자 수가 30만 명 가까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지역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대구 산업별 인력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의 산업 부족 인원은 15,000명입니다. 사업체를 표본 조사했더니 필요한 인력보다 이만큼 부족했다는 겁니다. 운수 창고업이 가장 많이 부족했고 숙박 음식점업과 제조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대구의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14위였습니다. 유소년 인구 대비 65살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령화 지수도 10년 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43년 대구의 15살 이상 인구는 18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6만 명 줄어듭니다. 60살 이상 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인구 구조도 종 모양에서 역피라미드 모양으로 바뀝니다. 지난해 고용률을 적용하면 취업자 수가 94만 5천 명으로 29만 1,000명 감소합니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용률이 전국보다 낮은 60세 이상, 청년, 또 여성과 외국인의 취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경북연구원과 협력해 올해 말쯤 정책 방향을 포함한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포항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데이터 융합 리더 양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발된 인재들은 포항공대에서 데이터 과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 석사학위 과정을 교육받고 미국과 독일, 호주 등 해외 대학에서 기업 수요 기반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과기정통부가 국비 82억 5천만 원, 포항시가 지방비 10억 5천만 원을 포항공대에 지원합니다. 초복날 단체 식사 후 중태에 빠진 봉화 경로당 어르신들의 위 세척물에서 농약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수사 전담팀을 꾸려 용의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봉화 여성경로당 농약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인력을 57명으로 보강하고 경북경찰청 차원의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우선 경로당 회원 50여 명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식당 방문 전후의 동선과 경로당 이동 동선을 따라가며 CCTV 확인과 마을 주민 탐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농약을 음독한 게 오리고기를 먹은 식당이 아니라 다른 장소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결과 같은 탁자에서 식사한 5명 모두 식사 후 다시 경로당에 들렀고 중태인 4명 외에 이상이 없는 나머지 1명은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방아pen을 먹었어요. 회장이 낸 커피를 한 5병씩 한꺼번에 그래 타더라. 낮에 한 잔씩 더 보면 먹으라고 하면서 는 바로 들어왔다가 바로 나는 간다고 가더라고. 하지만 경로당 내부에는 CCTV가 없고 입구에 설치된 CCTV는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에선 중태에 빠진 피해자 4명의 경과에 따라 가족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부회장인 60대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회장 등 나머지 3명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누가 나니 감정이 있으면은 감정으로 풀어야지 이게 사람을 반응은요? 한편 피해 어르신의 위세척물에서 나온 2개의 농약 성분은 포브포스 유기인제 이외에 나머지는 생산이 중단된 맹독성 엔도설판이 아닌 에토펜프록스 유기염소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판정 실수로 병원 측에 잘못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살충제 성분으로 독성이 있기는 마찬가지지만 피해자 치료와 경찰 수사에 적지 않은 혼선을 줬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포항 슬러스가 어제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8강전에서 FC 서울을 5대1로 대파하고 4강 티켓을 차지했습니다. 포항은 스트라이커 이호재의 선제골과 오베르단의 추가골에 이어 정재희와 조르지가 골맛을 보며 FC 서울을 침몰시켰습니다. 특히 시즌 내내 지독한 골 불운에 시달리던 포항 공격수 조르지는 이날 경기에서 올 시즌 첫 필드골을 터뜨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주시는 소상공인 지원 대상 범위를 지난해 매출액 8천만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출액 신고 의무가 없는 간이 과세자도 카드 매출액 자료가 있으면 카드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경주시는 지난달까지 소상공인 영업점 1,400여 곳에 카드 수수료 1억 9,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영덕 광산봉수가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영덕 광산봉수는 지난 1982년 경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축산면 대소산 봉수대로부터 18km 떨어진 곳에 자리해 위치상으로는 내륙의 내지봉수지만 제1선에 설치한 연변봉수의 특성을 지닌 흔치 않은 사례로 꼽힙니다. 경북 지역의 조선시대 봉수 90여 곳 중 원형이 잘 남아있고 현재까지도 마을 주민들이 산신제를 지내 민속적 가치도 높게 평가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반도체 산업 폐기물에서 텅스텐을 효과적으로 회수하는 공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한지훈 교수팀은 곰팡이와 정제 공정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 산업 회수에서 텅스텐을 효과적으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화학공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ACS 서스테이너블 케미스트리 앤 엔지니어링에 실렸습니다. 오늘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비구름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폭탄급의 장대비를 쏟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30에서 8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경북 내륙에는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세찬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7도 가리키며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에는 29도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과 모레도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예상돼 후텁지근하겠고요. 낮에는 32도까지 치솟아 덥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당분간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7도, 구미 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 많은데요. 낮에는 대구 29도, 구미도 29도에 그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4도, 문경도 2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28도, 문경은 26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26도로 출발해 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내일부터 기온도 더 올라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